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는 제5차 성배전쟁에 휘말린 에미야 시로와 그의 서번트로 소환된 세이버의 이야기이다. 200년 전 후유키시에 존재한 아인츠벨은 도우사카, 마키리, 세 가문의 마법사들이 힘을 모아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성배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배가 이루어줄 수 있는 소원은 단 하나. 이를 몰랐던 세 가문은 의식이 시작된 후에야 성배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결국 세 가문은 성배를 사이에 둔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성배 전쟁에는 총 7명의 마술사가 참여. 아처, 세이버, 랜서, 캐스터, 어쌔신, 라이더, 버서커, 서로 다른 클래스를 맞춰 신화나 전설 속 영웅을 소환하며 각 팀을 이뤄 싸우게 된다. 마지막 한 명이 성배를 차지하게 될 때까지. 하지만 전쟁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 몇백 년 동안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60년 주기로 열리는 전쟁이 무려 5차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배를 두고 벌이는 영웅들의 치열한 사투. 지금부터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에 대해 알아보자. あなたが私のマスターか。 2004년 1월 타임문에서 제작한 미연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는 전작인 워리를 발매할 때까지만 해도 코믹마켓에서 게임을 만들어 파는 평범한 아마추어 동아리였다. 이후 워리가 대박 히트를 치며 유한회사 노츠라는 법인을 결성, 본격적인 게임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장님이 돼지꿈이라도 크게 꾼 건지 무려 회사에서 나온 첫 작품이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되시겠다. 발매 당시 일본에서만 15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끌어올렸으며 2004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에로게임에 등극. 이는 에로게임 역사상 유일무이한 2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대기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 왜 페이트는 그냥 게임이 아닌 에로게임으로 분류되냐는 건데, 서번트들을 현실에 묶어놓으려면 방대한 마력이 필요. 마술사는 이를 상당 부분 성배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 시로는 초보 마술사, 세이버에게 직접 마력을 주입해줄 필요가 있었고, 그 마력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놀랍게도 야스.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선 그것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기에 야로스 게임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지구인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 라는 오해를 받긴 하나, 그것은 그저 마력을 주입하는 방법일 뿐. 에미야 시로는 정의감이 상당히 강한 캐릭터인데, 어린 시절 원인 모를 대화제에 휩쓸려 고아가 된 소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의문의 마술사에게 구출되어 그의 양자가 되었다. 이후 마술사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시로는 생명의 은인인 양아버지를 동경하게 되고, 정의의 사도가 되고 싶다 아는 아버지의 이상향에 따라 신체를 단련하고 마술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배우게 된 마술은 강화와 투영이며, 이외의 마술엔 전혀 소질이 없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강화는 말 그대로 물체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마술로, 전구는 더 밝게, 방패는 더 단단하게. 어라? 역시 그것 게임의 주인공다운 능력일지도? 아님 말고. 그리고 투영이란 마력만으로 물체를 만들어내는 마술로 보통은 효율이 좋지 않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시로 또한 투영은 버리는 스킬이라 생각했으나, 성배전장이 한창이던 어느 날 놀랍게도 검을 완벽하게 투영해내는데, 이는 특이 체질을 가진 시로만이 가능했던 것. 평소라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재능이지만 성배전쟁 덕분에 천재성이 드러난다. 허나이를 알기 전까지는 친구의 부탁으로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밤늦게까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정의의 사도라기보단 셔틀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던 어느 날 운동장에서 들려온 알 수 없는 소음에 무심코 다가간 시로는 아처와 랜서의 싸움을 목격. 아침에 뉴스로 봤던 살인사건이 떠올라 미친듯이 도망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성배전쟁의 룰에 따라 랜서의 추적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가슴팍에 바람구멍이 나버리는데, 눈을 떠보니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몸, 핏자국이 있는 걸 봐선 꿈이 아니었으나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살았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랜서의 끈질김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렇게 된 이상 집에서 상남자 매치를 벌이는데, 강화 마술을 걸어봤지만 랜서의 입장에선 그냥 어린이 장난 수준. 창고 구석에 처박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 창고 바닥에서 빛이 솟아오르더니 한 소녀가 나타나 부채질 한 방에 랜서를 밖으로 밀어낸다. 아시다시피 그 소녀는 세이버였고, 원탁의 기사 엑스칼리버로 유명한 아서왕을 모티브로 만든 서번트이다. 원래는 남자 그대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그 게임 특성상 성별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회사 측은 어른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서왕을 여성으로 수정하였다. 물론 설정상 외적인 이미지만 바뀌었을 뿐 능력은 초기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마법 저항 및 탑승물 숙련도 마스터, 물질과 마디를 섞은 마검사, 풍왕결계, 엑스칼리버, 아발론, 게다가 미래예지와 위기감지 능력까지. 그렇다, 그녀는 먼치킨이다. 방금 전까지만. 그래서 벨페로 조종사를 너프한 제작사. 똥채미어도 페이커가 하면 다르고 하체미어도 아이언이 하면 다르듯 초보 마술사 시로의 미약한 마력 때문에 서번트의 모든 능력치가 대략 2티어 정도 하락한다. 그렇다면 시로같이 허접한 마술사가 어떻게 최강의 서번트라고 할 수 있는 세이버를 소환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 그것은 예상했다시피 과거 양아버지가 대화제에 휘말린 시로를 살리기 위해 아발론을 소년의 몸에 이식했고, 이를 매개체 삼아 세이버가 소환된 거. 치트로 소환을 마쳤으니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겠지만, 시로의 마력이 약해 세이버가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자마자 마력 부족으로 소멸할 뻔한다. 한마디로 갭 차이가 나면 안 좋다는 건데, 왜 아버지는 시로에게 상의도 없이 아발론을 이식한 걸까?
아버지의 큰 뜻을 단번에 이해한 시로 버서커와 싸움 중 마력 부족을 느낀 그녀는 어떻게든 마력을 충전해야만 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 방법인 주유를 택하게 된다. 참고로 아발론을 세이버에게 줬다면 마력을 스스로 회복해 귀찮은 셀프 주유 따윈 안 할 수 있었을 것. 주기적인 마력 주유, 아발론으로 인한 마력 펌핑, 범용성 높은 패시브를 가졌음에도 그녀는 유독 길가메시에게 고전하는데, 물론 길가메시가 너무 강력한 것도 한몫하겠지만 일각에선 토호사카린이 마스터였다면 이 정도로 고생하진 않았을 것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토호사카린, 어리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천재 마술사로 시작의 새 가문 중 하나이다. 가문 대대로 성배전쟁을 준비해왔으며 시로의 마술 회로가 27개, 강화와 투영밖에 못 쓰는 데에 비해 그녀의 마술 회로는 최소 100개, 마술도 5대 원수를 전부 다룰 수 있다. 집안 대대로 마술을 사용할 때마다 보석을 소모하는 보석 마술을 사용, 특히 비싼 보석을 사용할수록 마법의 위력이 증가하기에 그녀의 전투력은 돈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마술사 이전에 자산을 굴릴 줄 알아야 하므로 어린 시절 경제관념부터 배웠고, 돈이 곧 목숨으로 직결하는 보석 마술의 특성상 그녀는 가진 재산에 비해 짠돌이 같은 발언을 자주 하지만 알짜배기 부동산 및 수많은 마술 특허를 보유한 다이아 수저인 점을 감안하면 짠돌이는 맞는 것 같다. 돈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 각 속성에 맞는 보석도 직접 만들며 짠돌이의 정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짜 보석인 만큼 위력은 약하지만 상대의 속성을 카운터치며 발동 속도도 빠른 혁신적인 사기 스킬이다. 하지만 돈을 투자했다면 더 사기였을 것. 마술뿐 아니라 학교 성적도 우수, 수려한 외모와 귀족 특유의 엘레강스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에게까지 학교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녀였기에 시로 또한 토호사카를 동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나, 반대로 그녀 또한 시로를 동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때는 중학 시절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수십 번이 넘도록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 시로, 이 모습을 보기 전까지의 그녀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지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시로의 행동에 강렬한 인상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로가 랜서에게 당했을 당시 아발론의 치유 효과가 아닌 토호사카 덕분에 살아나게 된 것, 물론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큰 대가를 치른 마법으로 그녀는 가보를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아처는 훗날 눈물을 흘릴 것. 원래는 토호사카가 세이버를 소환하려 했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아처를 소환하게 된 것인데, 그날따라 시계가 1시간 빨랐던 바람에 시간이 어긋났고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불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더니 아처가 소환진 밖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등장한다. 전례 없는 우당탕탕 소환대 작전에 당황하는 엘리트 소녀, 명문가의 서번트라기엔 전혀 엘레강스하지 않는 첫 만남이었으나 요리면 요리, 청소면 청소, 완벽에 가까운 가사 능력을 보유했다. 지붕에 뚫린 구멍도 하룻밤만에 수리 가능한 이런 서번트는 아니고, 패시브가 가사 도움일지언정 전투 능력은 다른 서번트에 뒤지지 않는다. 아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만큼 4km가 넘는 거리에서 저격이 가능하며 쌍검을 활용한 근접 전투, 사실상 아처에 국한되지 않는 올라운더 포지션이다. 원래 원딜이라는 아처의 특성상 쌍검을 쓰기엔 빈약한 능력치를 가졌으나 그가 근접전에 밀리지 않는 건 검의 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투영하는 특이 체질이기 때문인데, 이는 시로의 능력과 매우 흡사하며 이외진 사실 시로의 능력과 똑같다. 아니 사실 그가 시로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춤 잘 추는 스파이더맨, 잘생긴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지금의 아처는 평행세계의 시로이고, 토호사카가 서번트를 소환하기 위해 사용한 가보, 이후 시로를 살리기 위해 소멸된 가보가 운명처럼 이어져서 평행세계의 시로가 소환된 것이다. 즉 평행세계의 아처는 미래의 영웅이 되었고, 영웅이 된 존재가 사망한 뒤엔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소환될 수 있기에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한 것. 그래도 모르겠다면 타임 패러독스, 평행세계, 그냥 여러 루트가 있고 간섭할 수 있다 생각하자. 그렇기에 우리가 알던 페이트는 각각의 이야기가 다르며, 페이트, UBW, 헤븐즈필, 이번에 설명한 페이트는 세이버, UBW는 토호사카린, 헤븐즈필은 마토 사쿠라가 히로인인 스토리다. 평행세계 설정이다 보니 내가 알던 전 캐릭터는 이번 세계에서 흑화한다던가 갑자기 어려진다던가 믿었던 최애가 뒤통수를 치는 골 때리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 네가 선택한 페이트다 악강보 뭘로? 설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훨씬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장담한다. 단 연속으로 봤을 때 감동은 너프되니 시간차를 두고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니 액션 판타지를 좋아한다면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는 꼭 봐라. 안 보면 너만 손해, 알지? 이건 미연시 원작이라 두근거림도 섞여있다고? 이번엔 페이트 루트만 다뤄봤는데 UBW나 헤븐즈필이 궁금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다. 길가메쉬에 대한 내용은 이때 나올 것. 댓글로 애니를 추천해주세요. 리뷰 카페가 TMI로 만들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6구 컷! 아참 페이트는 문학이다.